안녕하세요.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대표 양버스입니다. 부동산 고수비급 오늘 제 199강, 193강 주제는요. 역세권 복합 개발입니다. 역세권 복합 개발 생소한 용어인데 그렇습니다. 과거의 역세권 복합 개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역세권 복합 개발을 통해서 서울의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그것도 반값으로 마련할 수 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그게 가능하다고요? 가능합니다. 반값으로 내 집 마련을 못하신 분들 지켜봐 주시고요. 이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역세권 복합 개발. 역세권 복합 개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료 세미나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역세권 복합 개발이 되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되든 아니면 재개발이 되든 반값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어디에서? 서울에서 주변 아파트 시세의 어떻게 반값으로 내 집 마련하기. 매주 수요일입니다. 몇 시? 오후 2시. 어디? 전철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에서 조금 걸어오시면 되겠는데요. 거평타운 몇 층이에요? 거평타운 2층. 전화 02-2638-3956 02-2638-3956번으로 사전 예약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1대1 개별 상담이 가능합니다. 끝난 다음에 1대1 개별 상담이 되겠는데요. 전철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 거평타운 2층 마찬가지고요. 전화번호는 02-2638-3956번 02-2638-3956번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개발을 주목하라. 역세권, 특히 역세권의 복합 개발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복합 개발의 시초는 바로 2021년 6월 3일 날 이제 발표한 것인데요. 6월 2일 발표. 뭐예요? 서울시에서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역세권 복합 개발을 본격화하겠다. 그 기준에는 주거 지역을 준주거로 어떻게 해요? 종상향을 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주는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제 기타 여러 가지의 혜택을 통해서 역세권 복합 개발을 좀 더 가시화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립 기준을 살펴볼까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진행이 되는 이 수립 기준. 첫 번째가 사업 대상지 기준. 두 번째, 용적률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이 완화된 용적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번째, 건축 계획 기준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말이지? 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죠. 역세권 복합 개발을 통해서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용적률, 사업 대상지 기준, 완화된 용적률을 어떻게 활용한다? 건축 계획 기준, 이런 것들이 바로 사업성을 높이는 바로미터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대상지는 이 역세권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 자, 두 가지죠. 도로와 면적 요건을 동시에 충족을 해줘야 되는데 준주거 지역이어야 해요.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 2종이나 3종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은 충족이 뭐예요?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할 때 준주거 지역으로 어떻게 돼요?
변경을 자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 자 이게 종상향이 되겠죠. 종상향 뭐가 2종 3종이 어떻게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면적을 그럼 살펴보면은 1,5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즉 약 한 450평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450평에서부터 약 1,400평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하면 가로 구역의 절반 이상 최소한의 도로에 접하게 되면 최소한의 도로는 뭐예요? 2면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 이 면적의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해줘야 돼요. 도로는 2면 이상 도로에 접해야 돼요. 이 사업지의 2면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면적 요건은 1,500에서 5,000제곱미터 이하. 거기다가 노후도 요건이에요.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야 돼. 노후도 요건은 3분의 2 역세권이니까 60%가 되겠습니다. 이거 왜 잘 안 나오죠? 자, 노후도 요건은 60% 이상이 되겠죠. 바로 노후도 요건. 그래 구릉지 또는 저층 주거지와 인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준주거 지역이 아니어도 원칙은 준주거 지역에서 역세권 복합 개발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면적과 도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2종이나 3종을 준주거 지역으로 해주겠다. 바로 이것이죠. 거기다가 노후도 요건이 충족이 돼줘야 되는 겁니다. 둘 번째, 용적률 체계. 이 용적률 체계는 현행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과 같되 상한 용적률은 도시 계획 측면의 중심지역의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고려한 바로 진출입 도로 폭원 등을 고려해서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자, 진출입 도로 폭원 등을 고려해서 어떻게 해요? 차등 적용을 하겠다. 차등 적용. 그러면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에 면하고 있는 진출입 도로의 폭이 몇 메다? 10m 이상 확보되는 경우 10m 이상 자 도로면에 2면 이상이 접해야 되는데 그 간선도로변에 면하되 진출입 도로의 폭이 10m 이상 확보되는 경우 용적률 최대 몇 %까지? 700%까지 최대 700%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일반적으로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되는 경우에 비해서 최대 300%,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되면 몇 프로예요? 400%가 되는데 여기서 300%를 추가로 해서 몇 퍼센트? 400%. 준주거 지역에는 400%인데 이 400% 플러스 300% 해서 합계 700%를 바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정말 이거 상당히 획기적이기는 하지요. 700%입니다. 그래서 진출입 도로를 10m 이상 폭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700%까지 해주겠다. 700%. 세 번째, 민간 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 이 완화된 용적률이에요. 완화된 용적률. 이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죠? 좀 전에 준주거가 400%인데 플러스 300%는 700%까지 해주겠다고 했어요. 700%까지.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700%를 해줬어. 그게 몇 퍼센트까지? 2종인 경우는 서울의 경우 200%고 3종인 경우는 250%예요. 이렇게 되면 이 차가 자그마치
450% 내지 차가 450% 내지 500%가 생겨요. 용적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중에 50%는 공공기여를 해줘야 돼요. 50%는 공공기여를 해줘야 되는데, 즉 500%가 상향이 됐다고 하면 250%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공기여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켜보셔야 될 것은, 물론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럼 50%만 공공기여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 50% 이외에 또 50%가 남았잖아요. 올라가는 거. 500% 중에 250%는 공공기여를 하고, 나머지 250%는 그러면 재개발 내지 재개발 조합이 그대로 250%에 대한 용적률을 부과해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기에 절반 또한 마찬가지로 임대 아파트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몇 %예요? 상향된 용적률의 75%를 공공기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먼저 이중 일반 주거지역 200%가 700%까지 돼서 500%가 올라가서 500%의 절반은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 250%가 500% 올라간 것의 절반은 250%잖아요. 그 중에 70% 이상은 뭐예요? 공공임대주택으로, 30% 이하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등으로 제공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이렇게 되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자, 여기서 70%, 예를 들면 250%에 70%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70%라고 하면 175%가 되잖아요. 이 175%만큼은 공공임대주택 플러스 125%, 이것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300%의 300%를 공공임대주택을 짓게 되는 거예요. 늘어난 용적률이 500이라고 하면, 늘어난 용적률이 5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300%는 바로 임대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야 돼요. 정말 거의 다 어떻게 보면 공공이 이제 그 수거해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건 있지만은, 그래도 나머지 125%만 역세권 복합개발의 조합분으로 돌아오기만 해도요, 그 사업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500% 올라간 것의 상당 부분 75%죠. 75%를 설사 공공이 가져간다 그래도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원가 계산을 해서 그거에 대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무료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합 측에서는 상당한 사업성 개선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개발 방식이긴 합니다. 거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저가, 즉 기준점의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질 수밖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 또한 상가 등 비주거시설은 전체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하되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 5%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요즘은 바로 주거시설, 그중에서도 아파트의 선호가 절대적이죠. 과거에는 상가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내가 정말 탄탄한 상가 하나만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노후 걱정은 없다. 이제 나는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 편안히 쉬면서 나는 여러 가지의 노후 대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의 가치가 점점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기 시작하고 근자에는 아파트의 선호도가 막강해졌죠.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비주거 시설의 비중을 낮추어서 최대 5%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고밀 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예요?
높이 제한의 완화책도 도입하겠다. 높이 제한의 완화책이에요. 그러면 이 높이 제한의 상한 용적률과 어떻게 해요? 연동하는 것이죠. 연동해서 최대 몇 배?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즉 원래 아파트 높이는 건축법상 경계선과 아파트 간 거리의 4배 이내로 4배 이내로 제한하고 아파트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의 2배 이내로만 높이를 올릴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러한 것에 8배, 4배, 즉 2배씩 올려주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자, 대지 경계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런 땅에다 내가 건물을 짓게 되면은 무슨 소리냐면 대지 경계선 내에서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이만큼은 어떻게 해요? 띄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건축해야 되잖아요. 아파트를 건축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파트의 높이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바로미터가 돼요. 그래서 아파트 간 거리의 4배 이내로, 즉 아파트와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은 요 거리에 아파트와 아파트 간 거리의 4배 이 높이 이렇게 아파트를 높게 짓는데 이 높게 짓는 이 거리가 요 동간 거리에 4배까지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과 동 사이는 2배 이내로만, 여기는 뭐예요? 대지 경계선, 여기서는 4배까지, 여기서는 2배까지. 이건 대지 경계선의 거리에서 4배까지 아파트 높이예요. 높이. 동간 거리에서는 2배까지만 올릴 수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대지 경계선의 4배가 아니고 8배. 즉 대지 경계선이 4m가 떨어졌어요. 5m가 떨어졌어요. 10m가 떨어졌어요. 자, 10m가 떨어졌다고 하면 대지 경계선으로 그러면 8배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80m까지 높이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지 경계선부터 10m가 떨어져서부터 아파트의 이제 시작인데 아파트가 건립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80m까지 어떻게 해요? 올릴 수가 있어요. 약 20층 정도 되죠. 예, 자, 그러면 동간 동 사이가 5m예요. 5m면 4배, 즉 요거는 이제 20m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높이 제한의 경계선 거리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동간 거리를 좀 더 넓혀서 어떻게 해요? 동간 거리를 넓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높게 올라가죠. 그리고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뛰면 뛸수록 높게 올라가니까 요 부분들을 잘 살피면서 설계를 해줘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2배까지 완화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이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역세권 복합 개발의 그 가치는 바로 이러한 기준점들을 완화해 주는 데 있다. 자, 그렇다면 역세권 고밀 개발의 효과를 한번 우리 분석을 해볼까요? 이 효과는 기존에는 승강장에서부터 250m 이내에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입니다. 여기는 350m 이내. 요거는 한시적이죠. 2022년 언제까지?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의 범위를 보면은 승강장에서 250, 청년주택은 350이었었는데 이제 승강장에서 500m 이내까지도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 운영 기준이 현재 개정이 됐나요? 아직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돼요? 검토 중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역세권 개발의 실현화를 위해서 이제 검토를 해서 실현을 시켜 개정을 하겠다. 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죠. 용도 지역이 있는데 이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 준공업 지역, 이 상업 지역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다가 일반 주거 지역을 어떻게 했어요? 추가했어요. 자, 여기에 바로 우리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2종이나 3종의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서울의 경우입니다. 서울의 경우에 200% 그리고 250%입니다. 이것이 몇 퍼센트까지? 준주거로 간다 그러면 700%까지입니다. 700%까지.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그런 기준점에 대한 가치가 증대가 됩니다. 자, 용적률은 조금 아까 보셨다시피 바로 이렇게 용도 지역을 추가한다는 말은 준주거, 준공업, 상업지역만 있던 것이 준주거 지역으로 추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추가가 된다는 말은 바로 이 용적률을 개선하겠다는 거죠. 아, 여기 있네요. 제가 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서울의 경우, 요거는 서울의 경우입니다. 서울의 경우 200%, 250%인데 바로 이런 그 기부 체납이 될 때는 최대 700%까지 상향을 시켜주겠다. 이러한 가치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짚어보면서 투자에 대한 포인트들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행 효과는 그럼 어떤 게 있을까? 서울 지하철 총 307곳이 있어요. 서울에 지하철역이 전체적으로 철도역을 포함해서 307곳이 있다. 307곳이 그중에 일반 주거지역 100곳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이 가능한데 건설사 시뮬레이션 결과 사당역, 수서역, 서울역, 수생역, 광운역 등 10곳 이내의 수준으로 고밀 개발이 가능함을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사당역, 수서역, 서울역, 수생역, 광운역 등 요 부분들의 주변 지역 첫 번째 도로 여건, 면적 여건, 거기다가 노후도가 충족이 되어 있는 지역 한번 살펴보십시오. 반경 몇 메타? 반경 현재는 250, 앞으로는 500m 이내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과연 어딜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 계획의 기준화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자,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나머지 50%. 자, 100%가 늘어났잖아요. 늘어나면 그 중에 50%. 50%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시설을 공공임대주택이 70% 이상의 비율이고 공공시설은 30% 이하의 비율로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간임대를 여기서 또 25%. 그러면 75%가 공공으로 기여가 돼야 돼요. 바로 75%가 공공으로 기여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하지 말아요? 아니에요. 나머지 25%도 얼마든지 사업성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역세권 복합개발은 반값 아파트가 되지 않는 가치로 할 수 있다. 자, 먼저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주변 아파트 시세의 반값으로 내 집 마련하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어디서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 250m 지점에 있습니다. 오셔서 세미나에 대한 많은 것들 통해서 역세권 복합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재개발 성공 투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서울에 내 집 마련 그것도 반값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찾아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반값으로 내 집 마련하기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